자, 순환적인 흐름들이 매우 강합니다. 전거래일의 유한양행, 그 이전에 방산에서의 풍산,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 불금을 만들어주는 쪽이 2차 전지 쪽. 그렇게 되면서 2차 전지의 기준이 포스코 퓨처엠과 LNF, 에코프로, BM 뭐 전체가 다 어마어마한 슈팅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일단은 포스코 퓨처엠이나 LNF나 검색기에 다 뜬 종목군들이에요. 검색기에 뜨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슈팅이 형성돼 있고, 여기서 추가적인 강세를 띌 거냐는 이미 거래가 터져 있어서 포스코 퓨처엠은 오늘 거래 대금이 10%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거래 대금이 1조 이상 수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태죠. 벌써 이미 5천억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 1조를 넘기는 거는 뭐 기정사실화해서 놓고 보시더라도 뭐 크게 잘못된 해석은 아니겠죠. 결론은 검색기에 이렇게 떠주고 검색기에 떠줌으로써 그 수익 범위를 가져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는 고무적이죠. 그러니까 검색기 갖고 계신 분들 기준에서는 오늘 사실상 포스코 퓨처엠의 매수엔을 뭐 빠르게 잡아들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LNF 쪽을 설정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마지막 매수엔 될 것 같아요. 63,700원 기준으로 해서 한 번 더 보내드리고, LNF와 포스코 퓨처엠 병행해서 교육을 2차 전지를 다 잡아서 해드릴게요. 어차피 이제 우리가 LNF를 들어간 부분 늦었지만은 뭐 그래도 늦지 않았다. 어차피 이제 진입하고 추가적인 수익 부분을 잡아내면 되니까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가 이제 검색기에 처음 떴을 때의 기준이 대략적으로 지금 확인해 보니 14만 2,600원, 14만 3천원. 포스코 퓨처엠 그 오늘 기준 가격 14만 3천원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뭐 올라갔나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오늘 이제 변동성의 기준에 프로그램 쪽에 이제 수급이 어제 유한양행의 그 수급의 흐름처럼 수급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하고,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 또 포스코 퓨처엠을 비롯한 포스코 그룹주 또 LNF 전체가 다 지금 이렇게 종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지금 8% 수익이 아니죠. 진입 이후에 설정 범위가, 이건 제가 늦게 조금 켰어요. 오늘 또 여기도 S를 켜놨더라고. HTS를 킬 때 이제 진입 신호의 가격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점 대비해서 3에서 5%의 범위, 차익 실현 범위를 좀 이제 설정을 해 놓으시고, 왜냐면 오버슈팅, 우린 15% 이상 올라가면은 10% 이상에서부터는 오버슈팅, 15%부터는 조금이라도 이제 꺾이면 차익 실현을 좀 논하는 위치로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갔었단 말이죠. 시장은 지금 오히려 지금 약세예요. 시장의 흐름은 삼성전자가 1%의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이외에 뭐 또 다른 쪽 전체적인 흐름이 좀 약세를 띄는 것인지 0.33이나 밀려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2차 전지 전체가 어마어마하게 탄력을 받고 있고, 삼성전자의 약세 전체적인 시장, 삼성전자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시장의 약세 부분이 형성되다 보니까 종목군들별로도 2차 전지 이외에는 그렇게 탄력적인 흐름이 없어요. 올해 하나솔루션도 수급이 꽤 들어오고 있는데도 눌려져 버립니다. 지수의 눌림폭에. 그에 반해서 이제 쭉 보시면 이렇게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 여기서부터 처음 개장했을 때부터 오늘 뭐 실적 나오는 날이라서 또 실적 흐름과 함께 슈팅 나오고, 그리고 뭐 14만 3천 원이 여기서 고가예요. 그러니까 최고 높게 잡아준 겁니다. 그죠? 최고 높게 잡아준 가격이 14만 3천 원. 14만 3천 원의 기준이 잡히는 거고요. 거기에서부터 올라간 이후에 탈퇴 딱 한 번의 매수 기회가 있었다면 여기였을 거예요.
프로그램 매수가 이제 한 8만 주 정도 들어오다가 거기에서 지금 현재 프로그램 매수는 뭐 상상을 초월하게 확장이 돼 있죠. 20만 주대. 그렇게 되면서의 슈팅 범위. 얘가 쏴올려지다 보니까 바로 LNF가 연동이 돼서 움직임이 나왔고요. 얘도 이제 같은 시간대에 탈퇴가 있었고 재진입을 신하고 있었고, 그리고 뭐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이쪽도 지금 0.3%대 프로그램 매수, 뭐 프로그램 매수 이외에 또 매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뭐 그런 흐름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기만 갖고 계셨다면은, 그죠? 검색기만 가지고 계셨다면은 윤정두가 포스코 퓨처 오늘 매수에는 못 드렸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매매 기준을 잡으실 수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LNF는 우리가 매수에는 좀 일찍 드렸어요. LNF 매수에는 일찍 드려가지고 그나마도 LNF 쪽에서 매수의 기준을, 그리고 이제 기존의 전략은 2차 전지는 뭐 다 매도, 그리고 오늘처럼 거래가 터지면 편입의 기준, 뭐 그렇게 이제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뭐 가지고 계시다가 정리하셨던 분들의 기준은 야, 내가 이거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나 대박인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죠. 근데 지금이 스타트라면, 지금 범위에서 편입을 해도 뭐 전혀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스타트라면. 오늘 LNF 문자는 이런 식으로 61,000원에서부터 단계별로 여전히 좀 늦은 감은 있죠. 근데 만약에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시간 기준에 10시 10분에 5,000원 이상의 거래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상한가에 진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 기준으로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조금 차이점은 있지만 일단은 하나솔루션이 지금 눌렸다가 다시 돌려요. 하나솔루션에 매수를 낼게요. 그리고 삼성전자 68,000원 공방 나오면 매수세 또 냅니다. 추가적으로. 그렇게 하고 유한양행 전략은 말 그대로 이제 13만원 이탈 되면은 그거는 오늘 물량은 손절이고 어제 물량은 아주 따뜻하게 고맙게 맛있게 차익 실현의 기준을 설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솔루션 36,000원 공방에 오래간만에 수급 들어오고 슈팅이라서 전체 시장 지수 눌림 폭에서 연동됐다라고 해석을 하고 매수를 냅니다. 우리 종목 중에는 그나마 에이벨바이오하고 뭐 하나솔루션 정도가 그나마도 2%대 수준 정도인 거고, 나머지는 뭐 다 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런 뭐 LNF 쪽의 흐름, 어제 이제 그 유한양행이나 이번 주는 변동성 매매가 좀 많아졌어요. 유한양행이든 또 풍산도 일단은 뭐 차익 실현 정리해놓고 편안하게 재차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수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검색기가 오늘은 종목이 무지하게 많이 나온 겁니다. 그죠? 9시 30분 930이나 1000-1이나 매우 많이 나온 거예요. 다 뭐 대부분이 다 어떤 종목이에요?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막 다시 진입해 있는 펩트론 2%대 기준에서의 흐름인데, 펩트론은 우리가 매수엔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원고 작업하시는 분 쪽에 AI 쪽에 포스코 퓨처엠 진입 이후에 수익률이 계속 뜨나요? 자, 64,000원 기준입니다. 여기까지 매수엔 낸다 그랬어요. 방송하면서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하고 뭐 일반 VIP하고 차이가 뭡니까? 종목이 같습니까? 대답할 가치가 없어요. 그냥 VVIP 방은 VVIP 방이고 뭐 그런 식의 기준을 해석해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63,700원이 마지막 문자 사인이었네요. 그죠? 그리고 2차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일단은 뭐 7만 5천원으로 상향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만약에 재차 이제 내일이든 아니면 영상 올려드리면서 교육의 기준을 잡아드리든. 그러니까 지금 영상이 이제 어제도 유한양행 영상을 쭉 올려드렸습니다만,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어제 검색해 뜬 게 121,500원이란 말이에요. 115,000원. 115,000원이고 우리가 들어간 게 121,500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뭐 최고점에 차익 실현을 잘했으면 최고 좋았을 텐데 좀 그 부분이 아쉽긴 합니다만, 오늘 재차 13만원 이탈되면은 일단 거기서는
차익 실현하고 그러고 나서 뭐 내일이든 뭐 그 이후의 흐름이든 다시 뭐 들여다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탈되면. 이탈이 안 되면 유지해서 대처하더라도 어제 슈팅 이후에 이 정도의 조정이라면 그건 뭐 크게 무리수는 없다라는 해석이죠. 자, 2차 전지는요. 어차피 포스코 퓨처엠이 쏘아올린 거, 포스코 퓨처엠 이외에 포스코 그룹주 또 에코프로 BM, 그리고 LNF 뭐 이런 종목군들 흐름 부분은 포스코 퓨처엠에서 이제 해석을 해서 놓고 보셔야 되겠죠. 지금 강아지 선생님께서 이제 조심 하셨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시면은 이제 흥분 상태다 보니 원체 그 박순혁 같은 또 선대인 같은 박순혁이가 그 배터리 아저씨 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쓰레기 같은 애들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조정 속에서 피눈물을 흘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반등 나오면은 방송에서 쌩악을 쓰고 난리를 치고 그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당시 있었죠. 배터리 아저씨 걔 말고도 우리 김지훈 대표라든가 또 저 누구예요? 그 저 어린애 IBK 쪽이었나요? 걔가? 아유. 고점 대비 이렇게까지 깨지면은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면 될 걸 가지고 죽어라고 매수를 내요. 반등 나올 때마다. 그런 애들이 기본적 분석을 할 줄 알겠어요? 기술적 분석을 할 줄 알겠어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볼 수 있어요. 뭐 이런 자리에서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앞전에 거래대금이 원체만 원대라 어지간해서는 대처가 안 되는 거고요. 지금의 기준도 낙폭 과대인식의 기술적 반발력이 일부 있을 수는 있어도 우리가 이 엄청나게 이 포스코 퓨처엠은 주력주로서 가져갔던 종목이잖아요. 근데 펀더멘탈적인 부분 보시면 오늘 이제 실적 발표일인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 뭐 다 좋아요. 긍정적인 해석하는 거. 그리고 긍정적으로 나와준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래서 저평가냐? 우리가 내일까지 가져갈 수 있냐? 12조짜리라니까. 시가총액을 12조까지 땡겨놨는데 근데 지금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 보시면 얼마예요? 내년에 잘 나온다고 했을 때 1,800억, 1,900억, 2,000억이 안 돼. 12조짜리 2,000억도 영업이익이 안 나오는데 물론 대주주주분 8%짜리 펩트론도 미친 듯한 비이성적인 슈팅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는 알고 보자라는 거예요. 알고 보자. 유한양행도 프리미엄이 높다. 풍산도 이번에 단기 매매 들어갔지만 풍산도 프리미엄이 높다. 알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지만 그거는 저평가가 아니다. 알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포스코 퓨처엠 실적 발표일입니다. 조심. 오늘 만약에 뭐 크게 휘청거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돼요? 펀더멘탈적으로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반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내일 다음 거래일에 다음 주에 그러니까 눌리고 뭐 이런 식으로 앞서 월봉 보신 것처럼 그럼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해야 돼요. 실적 나오고 뭐 그런 내용들의 기준 점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얘를 놓고 볼 때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의 기준 이런 보도자료 내용 같은 경우 또 포스코 이 그 기업 실적 공시 좀 캡처해서 올려주세요. 포스코 퓨처엠 공시 내용, 실적 공시 내용. 강아지님이 어지간한 내용들은 다 올려주셨어요. 포스코 퓨처엠 수익도 또 펩트론의 수익도 이것도 다 캡처해서 주시고 오늘 방송 갖고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래서 검색에 나오고 어떻게 대처했느냐의 기준이죠. 이렇게 이제 매수하신 분도 계시고 DX도 연동돼 있고 뭐 다 좋아요. 하여간에 양극재 사업은 높은 미국 의존도로 전기차 세액 공제 조기 종료에 따른 수요 둔화 영향 불가피. 그럼에도 광양 전구체 가동에 따른 양국재 수직 계열화로 경쟁사 대비 프리미엄이 붙는 게 당연하다. 붙는 게 당연한데 12조짜리 2천억. 그러니까 고점 대비 70%까지 밀렸던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는 완벽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냥 프리미엄 주고라도 우리가 살 거야라는 해석이 명확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응?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마케팅을 하려면, 고객을 땡기려면 그냥 이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야 돼요? 와, 대박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매수하세요. 뭐 이렇게 되겠죠. 캡처해서 올려드린 게 11.97이에요. 캡처해서 올려드린 게 11.97.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고 검색해 떴습니다. 그리고 눌리고 뭐 이런 과정 속의 흐름이 14만 3천 원 정도라 그랬잖아요. 그게 한 8%, 9% 그때의 기준입니다. 89%의 기준. 무슨 말이냐면 원체 거래가 없던 애기 때문에 벌써 이미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올라와 있는 거예요. 올라와 있고 지금의 기준은 오버슈팅인데 프로그램은 일단 빠지고 있어요. 20만 주 이상 들어왔던 게 좀 프로그램 줄고 있는데 고점은 24%까지 올라갔었고 그리고 나서의 지금 흐름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하나솔루션 불을 지피나요? 위에 물량 이번에는 뚫어야 되는데 37,000원까지. 그래서 이렇게 검색해서 나온 부분을 캡처해서 이렇게 올려드렸고 이때는 종목이랑은 딸랑 2개였어요. 대장은 누구예요? 포스코 퓨처엠인 거죠. 그 다음에 이득은요 LNF인 거고 그 이후에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쪽이 더불어서 프로그램이 들어오고 수급이 확대되고 움직임이 나왔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검색기를 활용하셔야 되는 부분들의 기준점들.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검색기 갖고 계셨으면은 매매 사인 나왔든 안 나왔든 직접 매매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응? 13만 7,700원으로 포착이 되나요? 그럼 13만 7,700원으로 잡아요. 응? 뭐 14만 3천 원이든 13만 7,700원이든 검색기에 떠서 스스로 매매할 수 있었다. 그게 중요한 거지. 뭐 가격 단가가 뭐 1, 2% 차이 나는 건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 됐죠? 그러면 이제부터 뭐 나름 위험 고지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으니 이제부터 이제 나머지 부분 보겠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라면 상한가도 갈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6,400억이면요.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10시 기준에 6,400억이면요. 장 마감 때까지 최소 1조 5천억에서 2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거래가 더 터진다는 거죠. 1,000만 주 이상, 최소 1,000만 주 이상, 1,500만 주까지도 터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의 흐름이라면. 그러면 상한가 터치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상한가 터치까지. 그런 부분들도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야 여기서부터 끝내주게 날아갈 거다 아니지. 그렇게 되려면 올해 들어온 이 수급이 공매대차 상환 범위를 넘어서서 순수한 매수로도 형성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4월 이후의 수급이 순수한 매수로도 오늘 들어오는 매수 강도까지. 아유 좋습니다. 하나솔루션 매수엔 됩니다. 이 강도라면은 고점 안 뚫어도 뚫린다를 가정하고 유입을 해도 크게 무리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솔루션 전체 채팅방에 올려주세요. 하나솔루션. 오늘은 저 뚫릴 것 같습니다. 더디게 움직이는 것 같더라도 좀 완전하게 대밀리더라도 불편하지 않는 그런 종목, 그런 포트폴리오에서 수익을 잡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36,400원 기준에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하나솔루션 전체 유무료 방에 싹 다 영상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하나솔루션 그저께 기준에 이틀 전 기준에 야간에 올려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 올려주시고 이렇게 된다면 오늘 아무래도 뚫린다. 38,000원대까지 뚫릴 수 있다. 지금 20만 주까지 프로그램 확대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지는 그 흐름이 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대밀려도 크게 상관없다. 그리고 매물이 어제랑 다르게 또 위에 싹 깔려 있죠. 저 부분은 이제 없던 물량을 깔아놓고 있는 거예요. 뚫어줄 수 있는 범위 기준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마저 이제 봅니다. LNF 쪽은 이제 마지막 문자까지는 나갔고 순절 범위도 이제 설정 범위를 잡을 거예요. 우리 평단 기준 잡아서 순절 범위까지 먼저 채워놓을까요? 오늘 61,000원부터 나가서 매수가 플러스 63,700원까지 나왔으니까 그것의 절반이라고 치면 아이고 그것의 절반 61,000원 플러스 63,700원에
절반이면 62,350원입니다. 그럼 62,350원 대비해서 3% 정도를 손절 범위로 설정을 하자.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LNF의 지금 가격이 62,800원 공방이고요. 이 코드 번호가 눈도 안 보여요. 66970인가요? 그렇게 해서 63,200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14.70입니다. 얘가 지금 이제 조금 LNF가 아니라 매직 계산기가 예전에 이제 그 회원분들이 5년 전에 만들어 주신 건데 대체시장이 생기면서 이렇게 제 기능을 조금 잘 못하고 있어요. 수동으로도 만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36,500원까지 뚫고요. 프로그램이 238,000 주인데 하나솔루션 좀 더 확장될 수 있습니다. 36,800원 정도의 추가적인 매수에 낼 거예요. 거기까지 쏘고 올리면 싸 올릴 것 같아요. 오늘은 3%의 조정이 6480원이고 5%가 이 정도인데 얘를 5%까지 기준을 잡아서 가져갈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범위에서는 기계적으로 최대폭은 6만 원의 기준에 명목 가격 6만 원에 불편한 부분을 설정하는 거. 자, 뚫립니다. 하나솔루션. 제가 중간중간에 코멘트를 할 때 약간 횡설수설하는 거는요. 이제는 저도 연식이 돼가지고 한 번에 두세 가지를 못해서 그래요. 얘도 볼랴, 쟤도 볼랴, 그 옆에 애도 볼랴, 그잖아요. 삼성전자 보랴, 하이닉스 보랴, 유한양행 전략 잡아드리랴, 차익 실현 언제 할지, 포스코 퓨처엠 2차전지 지금 설명하는 중이고, 거기에 이제 막 하나솔루션은 막 슝슝슝 날아가고 있고, 뭐 땡큐예요. 그리고 우리는 요 부분은 관망 정도 수준의 2분의 1 정도 수준을 보는 거고요. 마지노선 범위입니다, 오히려. 그리고 이제 고점 부분을 넘기면 따라붙는 부분도 저 부분은 초록색으로 가야죠. 왜냐면 개별 매매 기준 30만 주를 넘겼어요. 오늘 하나솔루션 100만 주 이상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제대로 된 슈팅 10% 이상의 변동성의 확장 그렇게 좀 나와주기를, 그래야 강연에 오셨던 분들 종목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건지는 결과물을 가져가실 수 있죠. 하나솔루션도 검색해 뜰 것 같은데요. 자, 이게 이제 LNF의 기준 가격입니다. 손절 범위까지 설정을 해서의 기준이고, 포스코 퓨처엠 부분도 이제 설정을 해서 같이 마저 볼 겁니다. 그 염두에 두시고요. 과거 데이터들을 많이 꺼내서 이제 2차 전지를 교육할 만큼의 기준으로 보진 않아요. 그 정도로 지금 바닥에서 완전한 변곡이 나왔다라고 할 만큼의 이슈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포스코 퓨처엠의 실적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 그 강아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일입니다. 흥분하지 마십시오. 꺾이면 상당히 변동성이 확장되면서 고점 대비 꼬리가 또 상당히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동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기준점들을 다 놓고 보시면서 대처하셔야 돼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LNF의 기준은 손절 범위를 6만 원 수준까지 6만 400원, 6만 500원, 6만 원 그 수준까지로 열어놔 드린 거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문자 사인이 안 나갔지만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에 변동성의 설정 범위도 얘도 봐드릴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설명을 드리진 않을 겁니다. 왜 꼭 부정적일 또 이유가 없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래서 일단 그 차트로만 쭉 먼저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저걸 설정해 드릴게요. 삼성전자도 조금 더 움직이면은 고점 넘기면 검색기에 뜰 위치고, 하나솔루션도 검색기에 뜰 수 있는 위치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솔루션도
있고 검색기 관련해서 간단하게 안내해드리고 마저 또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검색기가 나도 필요하다. 조금 전에 이제 보신 것처럼 검색기 기준에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살짝 이탈됐다 재진입되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진입 재진입이 된 거잖아요. 1분봉 보시면 순간적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치고 들어올린 거예요. 정확히 따지면 뭐 한 14만 원 정도, 14만 1,000원 정도가 정확한 매수 신호가 나온 구간인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고점 찍고 탈퇴 재진입, 또 고점 찍고 탈퇴 재진입. 아직까지는 이제 탈퇴되고 나서 재진입 신호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15% 이상은 따라붙지는 않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기준 잡으시고요. 요 검색기를 나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의 기준에서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검색하셔서 찾아오시는 방법, 그리고 이 영상도 어차피 올라갑니다. 그죠? 윤정도 검색하시고 이번 주만 같으면 행복하죠. 이번 주만 같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이번 주만 같으면 윤정도 검색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유튜브 이렇게 나옵니다. 유튜브 누르시고요. 유튜브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유한양행 폭등의 비밀 무료 신청 이렇게 나왔죠. 종목 검색기. 그리고 2차 전지가 궁금해요. 2차 전지 궁금하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23년도 KBS 머니올라 방송 나가면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임이 나올까, 그 내용을 이렇게 올려놓은 기준입니다. 2차 전지, 앞으로 전망, 미대선과 전기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2차 전지에 대한 조언, 요 부분이 요것도 잘라서 갖고 가야겠다. 2차 전지 저때 기준에서부터 70% 깨졌어요. 저때도 강력 매도. 우리는 박성재 TV 통해서 2차 전지를 강력한 매수를 드렸고, 그리고 2차 전지를 어마어마한 수익을 낸 이후에 고점에서부터 차익 실현 못하신 분들께 아주 강력하게 지속적인 매도의 기준을 잡아드린 사람입니다. 저것뿐만이 아니라 요 밑에 보시면 2차 전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아예 대놓고 1년 전입니다. 아예 대놓고 그렇게 해서 2차 전지, 주도 전략, HBM 한미반도체, 이게 1년 전이란 말이에요. 1년 전에. 그리고 2차 전지 vs 반도체 교육. 23년도 주도 업종 반도체, 2차 전지와 자동차 어떻게 할 거냐의 기준. 이런 부분들을 유튜브에 오셔서 다 보시고 대처하셔도 돼요. 유튜브에 오셔서. 지금 기준에서의 풍산이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풍산, 뭐 어제 기준에 유한양행, 또 지금 변동률은 제한적이지만은 오전장 중으로 움직여서 슈팅이 나와주길 기대하는 뭐 하나 솔루션, 또 두산에너빌리티 왜 이렇게 주춤거리고 못 가나요? 두산에너빌리티,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모든 종목 여기 보시면 다 들어가 있어요. 현대차, 하이닉스, 다날, 이수베타시스. 이수베타시스도 지금 이제 보합권에서 맴돌고 있는데 사상 7대 신고가 목전에 있잖아요. 지금 62,400원 찍고 눌린 거잖아요. 슈팅 나올 수 있죠. 결론적으로 유튜브에 오셔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검색기 신청하셔서 조금 전에 그 검색기 받아가시고, 아유 검색기고 뭐고 나는 수익부터 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쪽으로 오시는데 이걸 상품을 아예 빼버릴 수도 있어요. 뭐 속된 표현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케이블 경제 TV에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한국경제TV나 MTN이나 이런데 윤정도급은 없지만, 윤정도 다 아래급이지만은 그들 중에서 월 33만 원짜리가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검색기 뜬 거 문자 한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LNF 문자 한번 딱 나간 거야.
그럼 또 물어봐. 문자 나갈 때 무슨 뭐 목표 주가 뭐 손절가 없어. 그냥 없다고 해. 보내드리긴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밑도 끝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럼 뭐 33만 원짜리하고 495만 원짜리하고 똑같은 상품이겠어요? 야 그거 한번 설명해봐. 그걸 설명하고 있어야 돼 윤정도가. 막 30분 1시간을 듣다가 지쳐. 나 지금 가입하려고 전화했다가 듣다가 지쳐. 가입합니다 그러면은 메이저 애들 한경이나 MTN 전화해서 나 윤정도 가입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계좌번호 주고 끝나잖아. 일로 입금하시면 내일부터 서비스 받아요. 끝. 응? 영상 보고 방송 보고 가입하려고 전화 왔는데 만약에 유한양행이 지금 저점 안겠어요? 갑자기 오후장 들어서 돌려서 슈팅 나오면 어떻게 돼 있어? 어제 방송 보신 분들 난리가 나겠지. 야 역시 윤정도다. 가입하고 싶어요. 전화 왔는데. 상품 뭐 있어요? 자산 얼마입니까? 가입하세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1억 이상이시면 VIP. 또 혹은 VVIP. 그럼 뭐 한 2억 3억 되신다. 무조건 VIP, VVIP. 검색기 많은 이거는 뭐 젊은 분들이나 매매가 내가 원활하다 혼자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 기준에서 VIP 받는 문자만 받고 대처가 되겠어요? 문자만 받고 유한양행 13만 3천 원 매수 손절 13만 원 전일 물량은 13만 원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 근데 왔다 갔다 해야죠.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LNF 매수 사인 나오고 지금 평균 단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야 여기서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문자만 받고. 그래서 VVIP 방에 있는데 VVIP 방에 방송을 하다 보면은 VVIP 회원분들 중에서 한 10% 20% 분이 접속을 안 하세요. 어? 뭐 하루 종일 방송 어떻게 들어? 직장 안 다녀? 사업 안 해? 내 가게 운영 안 해? 운동 안 다니실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 하루 종일 합니다도 의미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원하실 때 있어야지. 결론 딱 말씀드렸어요. 수익을 목적으로 하신다. VIP, VVIP. 내 자산 규모가 1억 이상이다. 2억 이상이다. VVIP. 끝. 그렇게 해서 수익을 같이 가지고 가세요. 같이. 응? 같이. 그래서 바닥 대비해서는 이제 67%예요. 포스코 피처엠이. 이제 67%인데 지금의 거래대금 1조씩 터진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1조 이상 터진 게 아마 지금 몇 년 만일걸요? 1년 내에 1조 이상 터진 게 없을 텐데 1조를 넘겼더라도 오늘만큼 터진 적은 없었을 텐데 시장이 뜨거울 때 실적까지 나오면서 지금의 흐름입니다. 지금 오늘 마감 때까지 하게 되면 포스코 피처엠이 2차전지 에코프로와 함께 랠리가 나올 때에도요. 에코프로 BM보다 거래대금이 안 나왔어요, 사실은. 왜? 지극히 정상적인 애니까. 여기가 지금 1조거든요, 여기가. 그 이전에 이제 마지막 고점에서 3조 찍고 꼬리 달고 내려온 거고, 여기가 1조인데, 1조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마어마한 거다. 마감 때까지 양봉을 잘 유지해줘야 돼요. 꼬리 달리면 안 돼. 뭐 짧은 꼬리는 상관없겠지만은 뭐 꼬리가 뭐 3분의 1씩 달려버리거나 지금 24%의 변동이 나왔는데 3분의 1 꼬리면 8% 밀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지 않고 꼬리를 안 달고 지금 1조 이상은 무조건 넘기죠. 지금 시간 기준이면 1조 이상 무조건 넘기면서 장대 양봉으로 형성이 된다. 그러면 잠시 쉬어갈 수는 있어도 추세적인 강화는 기대해 볼 수는 있다. 그럼 추세적인 강화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 계속 거래 터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딸랑 3천억 터지고 딸랑 3천억 터졌잖아요. 그래도 오래간만에 이게 굉장히 많은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3천억 터지고 이 터진 거래가. 그러다 보니까 속된 표현으로 그 나쁜 놈들, 기술적 분석조차도 못하는 애들, 기본적 분석도 못하는 애들, 실적이 개판 안 나오는데 이거를 뭐 앞으로 끝내줄 겁니다. 헛소리 하는 애들. 그러니까 요 정도 거래대금에 흥분해가지고 이거 돌립니다. 제대로 돌립니다. 장대 양봉 났습니다. 아니야. 결국은 어떻게 돼요? 거래가 계속 실려야 되는데 안 실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거래가 계속 실려야 되는데 어느 지점에서든 거래 계속 실려야 되는데 안 실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도 거래가
3천억 분이 안 돼요. 어? 그리고 거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결국은 내려옵니다. 마찬가지. 오늘의 기준의 이 흐름도 분명히 1조를 넘겨요. 근데 얘가 평상시에 거래 대금이 1,000억 넘기기도 힘들었던 애야. 1,000억 넘기기도 힘들었던 애가 1조를 넘긴다. 그러면 계속 그 수준이라는 게 뭐예요? 오늘 터진 거래 대금의 70% 이상은 터져야 앞으로의 그 고점을 넘기는 거고. 응? 뭔 소리냐면 여기서 거래가 지금 오늘 종가라고 치고요. 1조를 넘겼어요. 1조뿐만 아니라 1조 5천억, 2조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서 눌리겠죠. 이제 거래가 없으니까 유한양행처럼. 어? 유한양행 오늘 지금 거래대금 없잖아요. 왜? 위로 안 사니까 거래대금이 없는 거야. 위로 사야 거래대금 나오죠. 그래서 이제 폭락이 온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슈팅 정도면은 외국계 그리고 국내 기관 포함해서 오늘 한 100만 주도 살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손바뀜도 충분히 나오고. 그러면 얘는 거래가 수반되고 수급이 들어오면서 슈팅이잖아요. 그러면 안 밀려.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면서 찔끔찔끔 고점이 낮아지는 그 흐름이 있어도 안 밀려요. 어지간해서. 막 이 바닥까지 막 내려오지는 않는다고. 지금 거래면. 근데 그것이 다시 이 고점을 넘기려면 오늘 거래대금 1조 5천억 2조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70% 그리고 혹은 최소 1조 이상이라도 터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터지고 아까처럼 뭐 3천억 터진 다음에 이런 식으로 거래대금이 둔화되면은 아름아름 이런 움직임이 있어도 이거는 신뢰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특히 이런 장대 양봉 이후의 흐름에서는 아름아름 이렇게 움직인다? 어? 그러려면 수급이 들어야 돼. 이렇게 수급이. 아까 보니까 일부 수급은 들어왔더만. 그죠? 그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한 못 가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거래가 추가적으로 빵빵 터져야 된다.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펩트론 같은 경우도 15, 16, 17일에 있어서 15일 터지고 16 쉬고 17일에 또 터졌단 말이에요. 펩트론이. 그때 메이저들의 수급이 들어왔죠. 오늘은 거래가 없죠. 근데 이런 애들은 뭐 장중에도 갑자기 거래가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인 종목은 개장 초에 거래가 없는데 갑자기 장중에 터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갑자기. 그래서 요날 요렇게 당겨서 보시면 없던 거래가 터지고 잠시 쉬고 못 움직이죠. 캔들 자체가 안 나오죠. 거래 터지니까 다시. 얘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거래가 없는데 막판에 갑자기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거래 터진다. 그런 경우는 드물잖아요. 응? 그래서 계속 고점을 넘기려면은 거래를 수반하고 이런 수급이 유입되면서 진행이 돼야 된다. 포스코 피처엠의 중요한 부분은 오늘 뭐 얼마큼 제한적 꼬리를 달고 마감을 해줄 거냐예요. 그리고 제가 유지가 돼야 나머지 LNF든 뭐 에코프로 BM이든 이런 쪽이 강세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오늘 포스코 피처엠을 놓쳤더라도 꼬리가 제한적으로 달리고 끝난다면은 다음 주의 기준에서는 포스코 피처엠을 볼 거예요. 어차피 얘가 대장이었으니까 실적을 발표하고 실적에 대한 내용에 대한 해석을 뭐 긍정적으로 하고 여러 가지. 그러면 어차피 포스코 피처엠으로 집중할 겁니다. 그러면 LNF로 옮겨갈 수도 있어요. 그럼 오늘 처음부터 포스코 피처엠을 사지 왜?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 대해서 15%대까지만 따라붙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피처엠에 대해서는 이미 그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 종목을 뭐를 선택할까에 에코프로 BM이 원래 맞아요. 거래대금도 있고 시가총액 더 크고 그래야 주종받을 때 눌림이 제한적인데 일단은 변동성의 가벼움을 LNF로 설정을 했어요. 나는 공격적이어서 20% 이상도 따라붙겠다라고 하신다면 그렇다면은 포스코 피처엠 쪽의 그 프로그램 수급을 같이 연동시켜서 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맹신할 수는 없지만 왜 프로그램 이외의 자체적인 수급도 있고 또 매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이외에 그래서 맹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프로그램 쪽을 의지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유일한 메이저들의 수급이니까. 나머지는 실시간으로 수급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실시간 수급을 요즘에 좀 언급을 드렸는데 그것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 보여드리면서. 자료를 한번 끄집어내 볼게요. 자료도 많고 하다 보니까 뭐 찾기가 불편해서
잘 안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또 녹화 중에는 마음이 쫓기고. 네, 한번 찾아서 볼게요. 기술적 분석에 수급 공매도 관련 매집주 이동평균선 수급을 어디다 넣어놨을까요? 공매도 관련 수급 거래량 외국인 기관 수급을 별도로 넣는 게 있거든요. 찾아볼게요. 필살기 강연의 자료 수급. 야, 이것도 찾으려니까 수급 범위가 안 나오네. 기술적 분석 캔들 거래대금 거래량 못 찾겠다. 나중에 찾아서 다시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대해서 코스콤에서 한국전산본부 코스콤에서 싸주는 데이터가 하루에 5번인가 뿐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실시간으로 잡아요? 프로그램은 지금 실시간으로 나오죠. 이거는 개인들이 쓸 수 없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만 쓰는 겁니다. 근데 조금 전에 보실 때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 한 25만 주 된단 말이에요. 25만 좀 작지 않아요? 우리가 어제도 이제 유한양행 7만 주부터 받고 그게 60만 주까지 늘어나면서 오버슈팅 나온 거고, 얘도 우리가 처음 봤을 때 8만 주였어요. 제가 검색해 뜨고 언급했을 때가. 근데 지금 25만 주까지 올라왔다가 수급이 결국은 8만 주에서 눌리고 다시 슈팅 줄 때가 그게 전부 프로그램 통해서 들어온 수급이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수급이 25만 주대에서 좀 줄었단 말이죠. 한 5만 주 정도. 그럼 5만 주 이상 다시 들어오던가, 아니면 뭐 개인 선호 창고에서 지금 뭐 거의 비슷한 흐름인데 개인 선호 창고의 물량이 쭉 뺏겨질 정도로 프로그램 이외에 다른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던가, 뭐 그런 기준점들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일단은 5분봉 기준에 어제 이제 유한양행 말씀드린 것처럼 LNF를 우리는 봐야 되는 게 옳습니다만 포스코 PCM 쪽을 기준을 잡을 수밖에 없겠죠. 포스코 PCM 쪽을. 그래서 이쪽에 포스코 PCM 쪽이 일단은 고점 대비해서 이제 3에서 5% 정도의 기준을 잡아서 놓고 본다면 우리의 그 기준점이 오버슈팅 나왔을 때 3% 이상 밀리면 차익 실현이잖아요. 검색기에서도 그렇게 되면은 빠집니다, 종목이. 근데 이제 포스코 PCM 원체 변동률이 24%대까지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5%의 변동까지로 확장을 해서 열어놓은 거예요. 20.58 매직 계산기 기준에 15만 8,200원 기준이라면, 그렇다면은 요 기준에서 대략적으로 이제 3% 15만 8,000원은 고기는 이탈되면은 일단 1차적으로 차익 실현 구간이 되는 게 맞고, 2차적으로는 이제 마지노선이 15만 5,000원. 요 정도로 이제 설정을 해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15만 5,000원까지 밀리려면은 수급이 조금 더 꼬여야 될 겁니다. 그리고 1차적인 마지노선의 기준은 15만 8,000원 정도. 요 정도는 지금 한번 살짝 이탈됐어요. 저게 3% 이탈. 저 수식 범위가 검색기에서 매도의 신호 잡히는 정도의 구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재진입이 되겠죠. 그죠? 탈퇴 재진입. 왜?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그 15만 8,000원이 이탈됐을 때, 그럴 때 기준이 이렇게 잡힙니다. 그리고 이제 1300의 기준은 말씀드린 것처럼 늦게 켰어요. S1300으로 해놔가지고 완전히 저게 의미가 없어져 버렸고, 교육 기준에서 V1000의 기준으로 다시 보시게 되면은 포스코 PCM 기준에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편입 구간이 달라요. 약간 진입이 제가 다시 켰을 때 진입으로 나오는 거고, 요때가 9시 이제 시작하고 바로 슈팅 범위인데 저때 기준. 에서부터 탈퇴 재진입, 탈퇴 전망.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재진입은 이제 순간적으로 매도 신호 나왔다 다시 재진입 신호 나온 거고, 요 자리 계속 맴돌고 있는 거고. 그런 것처럼 요 기준을 설정을 해서 본다. 그리고 거래량의 기준은 지금 프로그램에만 무조건 의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요 거래량은 개장 초의 동시효과까지 포함된 거래량이라고 감안했을 때, 이 그 다음 거래의 20만 주의 거래, 요 거래는 실리고 넘겨야 된다.
만약에 요 거래가 이제 벅차다라고 한다면 최소 범위의 거래도 요 거래 70% 얼마? 그렇죠. 15만 주 정도의 거래가 터지고 움직임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고점을 넘길 때 신뢰도가 굉장히 결여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매직 시그널에서 요 기울기가 이제 훼손되는 부분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영선 위에 있단 말이에요. 영선이라는 크로스가 발생되는 이평선끼리 크로스가. 그리고 이제 매직 시그널에서는 소나와 소나 이동평균선의 기준점, 기울기 기준점의 설정 범위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꺾여져 있을 때는 당연히 변동성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매도 차익 실현 범위를 기준 잡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데드가 나왔을 때에도 차익 실현의 기준을 잡습니다. 그리고 위에 놓여져 있는데도 이렇게 기울기가 훼손되는 거는 일주월봉 다 똑같아요. 가파르게 올라왔던 애가 뉘어지면 매도 신호 꺾임. 가파르게 올라오던 애가 뉘어지거나 이 각도가 이렇게 훼손되면은 꺾임으로 인식이 잡혀서 차익 실현 신호 나옵니다. 그게 이제 보조 지표예요. 이동평균선보다 먼저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고요. 거래량이 만약에 이렇게 없는데, 여기서 이 거래량이 없는데 고점을 찔끔찔끔 넘겨요. 그게 일주월봉 똑같다 그랬죠. 얘는 지금 분봉인 거고, 거래량이 없는데 이 고점을 찔끔찔끔 넘긴다. 그러려면은 무조건적으로 수급이 확인돼야 됩니다. 프로그램 쪽에. 그럼 역으로 얘기해서 프로그램이 지금 안 들어오잖아요. 25만 주에서 지금 줄어들어 있죠. 역으로 얘기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다면은 어떤 기준이 잡혀야 돼요? 프로그램이 안 들어오는데, 프로그램이 안 들어오더라도 저고점을 넘겨줬으면 좋겠다. 거래량 본다는 거예요. 최소 거래량 15만 주, 그리고 20만 주 이상. 그렇지 않으면 24%까지 올라온 포스코 퓨처엠이 추가적인 폭등을 형성하기에는 벅차다는 거죠. 기술적인 부분은 이게 기준입니다. 펀더멘탈적으로는 아니잖아요. 실적 뭐 앞으로 좋을 것이다. 뭐 성장성이 끝내준다. 미국의 뭐 정책에 얘는 그래도 문제될 게 없다. 별의별 얘기. 별의별 얘기. 그게 펀더멘탈을 지금 바꿀 수 있는 내용의 기준은 되지 않죠. 그죠? 펀더멘탈을 바꿀 수 없잖아. 그렇다면 철저히 기술적으로. 그럼 오늘 당장을 놓고 보려면 5분봉. 5분봉에서 거래 터져야 되는데 거래가 안 터져. 근데 수급은 들어와. 그럼 땡큐. 근데 수급도 들어올렸던 뭐 프로그램 많이 들어올린 건 아니겠지만 들어올렸던 프로그램도 지금 어떻게 돼? 오히려 찔끔찔끔 줄어. 그러면 15만 5천 원 이탈됐을 때는 검색해보고 들어가신 분들 차익 실현의 기준을 설정해야 됩니다. 됐죠? 그럼 LNF도 같이 5분봉 보시면 똑같아요. 2등주여서 포스코 퓨처엠을 따라 움직였는데 포스코 퓨처엠이 주춤거려. 얘 우리가 따라 들어갈 때가 16만 주 수준의 프로그램 매수했어요. 우리가 들어갈 때가. 근데 지금 13만 8천 주뿐이 안 돼. 프로그램이 유입되는 시점에 슈팅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얘도. 프로그램이 유입되는 시점에 슈팅이 나오고, 그리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이제 잘라놓은 걸 한번 볼게요. LNF 고점 대비 이제 3%의 기준, 5%의 기준이 어느 정도 가격대인지를 다시금 끄집어내서 보겠습니다. 지금 고점 대비 3%가 6만 2,300원이고요. 그리고 5%가 6만 1,000원입니다. 그 6만 1,000원을 마지노선으로 설정을 잡고 6만 1,000원을 그리고 얼마? 6만 2,300원. 그 구간이 3%예요. 이미 거기는 훼손돼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얘도 여기서 훼손되면은 매도, 그리고 되돌리면은 재편입, 이렇게 기준이 잡혀져 있을 겁니다. 보시면 LNF 어떻게 돼 있어요? 계속 여기서 맴돌죠. 매수 재편입. 그러니까 갈팡질팡 하는 거지. 프로그램 수급도 들어왔다 나왔다 하고, 이미 터진 흐름이 완전히 깨지려면은 말 그대로 수급이 완전히 훼손돼야 돼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위치는 아니니까 그럼 얘도 똑같아요. 거래 기준에서 뭐 예를 든다면 요 정도 10만 주에 5분봉 기준에 10만 주의 거래 그리고 최소 범위 7만 주 그리고 이게 실리지 않고 5MA, 20MA 거래만 터지면서 움직인다? 그러면 프로그램이라도 이빨이 들어와야죠. 근데 뭐 프로그램 들어오면서 얘는 이런 슈팅, 프로그램 들어올 때 저 슈팅이 나온 거니까. 마지노선은 6만 1,000원, 우리도 6만 500원 뭐 이렇게 되겠죠. 우리도. 우리의 손절 범위가. 아예 아니야 징그러워, 지겨워, 포기할래. 그러면 그거는 6만 1,000원 저 기준을 잡아도 되죠.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짧게 나는 변동성 매매를 단행한다라는 분들은 사실상 이런 자리에서 매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영선 위에서 벌써 크로스까지 발생돼서 움직였을 때 그리고 여기서 다시 꺾임 영선 기준의 꺾임과 크로스까지 나와 여기 강력한 매수죠. 거래까지 터지고 그리고 차익 실현 부분 나는 굉장히 매매가 빠르다. 꺾이고 데드 나올 때 귀신 같죠. 어떻게 여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 꺾이고 데드가 나오는지. 그리고 얘는 밋밋한 거예요. 여기서는 횡보를 하니까 하락 각도에서 다시금 살짝 꺾여주고 영선 위로 크로스가 나올까? 요 정도. 근데 지금 크로스가 나와서 위로 올라가도 거래가 수반되지 않으면 신뢰도는 떨어지는 거예요. 얘는 단순한 이동평균선에 대한 기준입니다. 거래 없이 이동평균선만 올라가게 되면 얘도 따라 올라가요. 그러니까 결론은 개장초에 빠르게 유한양행처럼 어제 유한양행처럼 개장초에 빠르게 매수를 하신 분들의 기준은 차익 실현이 고민되는 위치잖아요. 근데 매수의 기준으로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고 알고 있고 대밀리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 오히려 고점을 넘길 거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식의 위로 쭉 뻗어 올라가다가 눌렸다가 이렇게 가는 애들. 근데 지금 요 정도에 눌려 있을 때 누적적인 수급도 굉장히 많고 평균 단가도 굉장히 높고 뭐 저평가면 더 좋고 이런 종목을 잡는 거지. 황금 대바닥주에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찔끔반등 나와갖고 이제 거래 막 터진 애들. 카카오그룹주들 어떻게 했어요? 박살났죠. 카카오페이 50% 이상 빠지다가 가격 반발력 나오다가 다시 매도 사인 나온다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얘는 지금 현재 기준에 펀드멘탈상으로 보는 거잖아요. 아니, 펀드멘탈상으로는 안 된다고 봤잖아요. 얘도 안 돼. 포스코 PCM이랑 똑같아요. 시가총액 2조짜리인데 뭐 한동안 뭐 어마어마한 시가총액이 형성될 거다라고 하는데 올해 적자야. 2차 전지가 23년도에 얘네들이 날아갔다고 치면은 그때 이후에 적자가 지속이지 개선된 거 개뿔 하나도 없어. 그럼 그 당시 저점까지 내려가도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응? 내년 전망치 나와봐야 22년도 매출만큼도 안 나와. 그럼 개뿔이나 22년도 저가까지 내려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으로는 아예 얘네들은 무시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뭔 잘난 회사가 돼. 그냥 2차 전지 랠리에 부각돼서 이름이 알려진 회사는 거지. 펀더멘탈이 없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됐죠. 응? 그래서 얘네 둘 다 일주월봉을 이렇게 자를게요. 그냥 시간도 없고. 뭔 소리냐면은 월봉의 기준에 이 흐름에 얘는 22년도 실적보다도 지금 더 안 좋죠. 그럼 22년도 실적보다도 더 안 좋은데 내년 기준 잡아도 더 내려가 있어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단기 흐름을 볼 때 2020년부터 놓고 보는데 2020년도 뭐 기준점 대비해서 회사가 성장한 부분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저렇게 미끄러져 있을 때의 기준에 낙폭가드로 인식하는 건 그건 오히려 독이 된다라는 부분 얘기하는 거고 가장 가까운 고점을 놓고 보시더라도 요 기준입니다. 올해 들어서의 기준. 올해 기준에 가장 가까운 고점을 놓고 보시더라도 월봉으로 보시면 이제 계속 하락 추세에서의 기준이고 정상적인 아까 말씀드린 얘가 주봉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돼 있는 위치라면 땡큐지. 근데 얘 보시는 것처럼 속단표를 작살을 하고 있다, 박살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찔끔찔끔 반등 나올 때 흥분하면 안 된다는 얘기.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못 간다는 게 아니라 포스코 피처 말씀드린 것처럼 조 단위의 거래 대금이 지속될 때, 걔가 조 단위의 거래 대금이 지속된다면 그러면 갈 수 있지. 응? 지금 거래량 보이시죠? 안 돼 아직까지는. 다음 달에 석탄표로 미친 듯이 터지지 않나. 마찬가지로 6월 이후로 보셔도 되고 뭐 7월 달로 보셔도 되는데 단기적인 기준에서는 갭이 나왔어요. 근데 주봉 갭이 절실한 위치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주봉 갭이 여기서 갭을 한번 주고 요고점을 넘기는 흐름이 나온다면 거래는 속된편으로 미친 듯이 터져주겠죠. OMA, 20MA 거래량 가지고는 안 되고 오늘은 뭐 크게 움직임이 나왔지만 얘네들의 흐름처럼의 거래가 터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대바닥에서 고점에서 저 거래도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게 고점에서 거래 대금을 터뜨리는 이것도 아니고 이 바닥에서 저 거래량들이 나와줘야 된다고요. 그거 없이 방산주,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느냐? 절대 없지. 거래가 실려야 됩니다. 월봉 기준에 당연히 이 거래, 최소 범위 기준에 요 거래 터지겠어요? 지금 못 터질 것 같은데. 일봉 마찬가지입니다. 이 갭에 대한 기준의 흐름, 얘가 평상시 갖고 있는 OMA, 20MA 거래량 대비 거래가 일부 실렸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체 시장의 거래 대금에 맞춰서 봤을 때는 자체적인 강세를 지속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결론은 오늘 변동성 확장 부분이 주도주로서 완전한 자리매김을 하기에는 검증이 좀 더 필요하다. 기술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검증이 좀 더 필요하다. 아시겠죠? 유한양행도 어제도 분명히 똑같은 설명했어요. 유한양행도 우리가 공략하고 들어가고 아주 좋은 가격에 뜨고 처음부터 그렇게 했지만 오늘 거래가 둔화됐잖아요. 어제 1000만 주 터졌는데 오늘 지금 200만 주야. 마감 때까지 잡을 때는 400만 주 터뜨리기도 어려워. 이렇게 되면. 그러면 유한양행 어제 1000만 주에 400만 주, 다음 주에 200만 주, 100만 주 이러면은 이제 쉬어가는 거예요. 그럼 다 정리하고 관망. 그러다가 어제처럼 1000만 주에 달하는 그런 거래가 터지면 그때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포스코 피처엠이나 LNF도 마찬가지. 응? 무조건적으로 오늘이 스타트입니다. 오늘 1일이야. 너랑 나랑 오늘 1일이다.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 거래가 더 터지는지를 완벽하게 확인하고 들여다본다. 올해 들어서의 고점을 넘기고 돌파갭이 나아져서 기대는 굉장히 큽니다. 저도. 이 기대가 크지. 지금 마감 때 거래가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LNF가 따라서 움직이는 흐름이니까 얘가 1등이니까 움직임 가져간다면 사실상 우리도 얘를 봐야 돼. 그래서 갭이 나오고 앞전 고점을 거래를 터뜨리면서 꼬리까지 싹 잡아서 끌어올렸다. 여기서 꼬리 달리면 안 된다. 너 여기서 꼬리 달리면 너는 바본 거야 라는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사람들이 또 시장에서 나쁜 친구들이 지들이 못하면 입 닫고 있어야 되는데 전문가인 양 떠들어대면서 마케팅해서 회원가입하세요 하는 한경에 있는 애들, 뭐 M10에 있는 애들 야간에 만나서 밥은 먹지만은 말을 섞기가 싫어. 이쪽 공장 얘기는 머리에 든 게 있어야 얘기를 하지. 그냥 뉴스 쪼가리 보고 또 조금 똘똘한 애들은 증권사 보고서 보고 그 흉내 내고 머릿속에 든 건 없어. 자기 판단 능력은 없어. 얘가 갈 거다 안 갈 거다 기술적으로 해석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차분히 들어보시고 그냥 해석하시면 돼요. 뭐 여기가 진바닥이다. 진바닥이라는 게 어딨어. 실적 안 좋다니까 이때보다도. 응? 이때보다도 안 좋은데 무슨 진바닥이 돼. 다만 인플레이션 효과 부분과 화폐가치의 훼손 그리고 시장의 순환성의 흐름 뭐 이런 부분은 볼 수 있겠죠. 거래가 이렇게 터지지 않으면 못 가요. 그리고 얘는 이미 이제 거래가 오늘 거래가 뭐 더 터지겠죠. 지금 천주 기준이잖아요. 100만 주 단위고 주봉 단위에 300만 주 뭐 이렇게
근데 지금 벌써 이미 오늘 하루에 터진 거래만 500만 주 넘잖아요, 지금. 나머지 거래가 제가 볼 땐 최소 300만 주 더, 그러니까 1000만 주 가까이 터질 걸로 봐요. 1000만 주 터질 걸로 봅니다. 지금 500만 주. 고점을 넘긴다. 고점 넘기면 1000만 주고, 여기서 그냥 이 상태에서 멈추면은, 제한적이겠죠. 야, 시장 지수가 뭘 자꾸 이렇게 밀려요? 어? 삼성전자가 보합까지 밀려버리니까 시장의 낙폭이 더 세져버리네. 그러니까 힘을 내던 한화 솔루션까지 또 36,000원 공방이야. 짜증스럽게. 그죠? 결론적으로 얘는 일주 월봉 차트로 설정을 잡는데 대략적으로 지금 요 거래량 대비 이만큼 더 터질 수 있다. 요거를 이렇게 박스로 그려야 되겠다. 이만큼 더 터질 수 있어요. 지금 최소. 그죠? 마감 때 보면.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잡히겠어요? 이만큼의 거래가 터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 주부터 해서 최소 이 거래의 70%는 채우고 움직임이 나와야 돼. 응? 그리고 뭐 하루 이틀 좀 쉬겠지. 또 가? 뭐 또 가면 거래 터지니까 터질 때 그러면 따라 붙든가 우리도. 하여간의 결론은 어제 이제 유한양행도 어차피 똑같은 기준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은, 응? 그쪽 바이오 쪽은 얘네랑 비교했을 때 오히려 바이오 쪽이 더 안 좋죠. 얘네가 그나마 표면 실적이라도 있지. 예? 근데 이제 바이오 쪽은 시가총액 1위, 코스닥 시가총액 1위 LNF가 신고가란 말이에요. 포스코, 비철. 이 두 가지를 못한다니까. 말하면서 옛날에 이걸 썼단 말이지. 지금은 안 돼. 어쨌든 바이오 쪽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2차 전지보다도 바이오를 더 싫어해요, 사실은. 근데 바이오 쪽의 기준은 기술적인 부분에 LNF,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1위잖아요. 알테오젠이 사상 최대치 고점을 이번에 넘겨요. 넘겼죠. 넘겨서 고점을 지금 랠리를 가고 있고. 두 번째, 펩트론이 비이성적으로, 걔 대주주 지금 8%뿐이 안 되잖아. 그런 애가 미친 듯이 올라가. 진짜 말 그대로 주가 조작인 거지, 그거는. 내용도 없고, 펀더멘탈도 없고, 기술적으로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유한양행의 슈팅이 나올 때도 거래대금 보고 제약바이오의 분위기가 이 상황이라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모르겠어요. 2차 전지는 이제 오늘 슈팅이 첫 번째 슈팅의 스타트 자리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중립이고, 자칫 거래가 둔화되면은 얘네는 더 밀립니다. 시장의 강세를 띠더라도. 아무리 잘 가봐야 시장 수익률. 근데 그 템포에 맞춰서 이제 조금, 뭐 미리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뭐 수익 범위를 확장하거나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도, 확대해서 가지 마시죠. 어찌 보면 횡설수설 됐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횡설수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려는 거야 기준인데, 결론은 뭘 어떻게 해. 검색기에 뜨는 종목, 검색해서 이탈되면은 정리지. 그리고 카카오페이처럼 어제 방송에서 카카오페이를 차트를 못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뭐 꼭 보여드리면 되죠. 뭔 소리냐면은 카카오페이의 기준에 검색기에 뜰 때 들어가고 매도세 나오면 매도하면 되잖아. 그걸 뭐 억지로 끌고 가다가 50%씩 이렇게 두들겨 맞을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응? 16일, 17일 방송하면 뭐 다 잘라야 되고, 오늘은 졸면 안 돼. 어제 뭐 몸이 안 좋아서 좀 쉬었지만은 결국은 어제 이 두 개의 원고를 혼자도 다 해. 옆에 계시면 좀 편하게 하는 거고 시간이 단축되고 조금 더 보강될 뿐이지. 응? 몸이 조금 힘들면은 얘기를 하고, 아파서 조금 속도가 안 나올 것 같은다 그럼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하루 쉬어서 몸이 괜찮아졌으면은 졸면 안 된다고. 자료들을 이틀 거를 보강을 해야 되니까 좀 타이트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검색기 여러분들도 좀 활용하시고, 매도 신호 나오는데도 이렇게 가져갈 이유가 없잖아요. 방송에서도
이럴 때는 검색해서 그냥 얘는 매도예요 이렇게 뜨지는 않으니까 우리는 매수가 뜨는 거고 매수 이후에 차익 실현이 뜨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검색해 뜨더라도 오늘처럼 뜨더라도 이렇게 매도 신호 바로 나오기 때문에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 어? 앞선 부분에 설명드린 것처럼 포스코 퓨처엠 얘는 똑같은 거예요. 얘네가 지금 예를 들어서 카카오페이처럼 이런 자리에서 막 이런 슈팅이 나왔어. 거래 터뜨리고 이 거래가 유지돼야 되는데 죽어버리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조그만 악재에도 푹 깨져요. 그 조그만 악재가 뭐야? 아, 뭐 2차 전지 이거 안 되겠는데 그 한마디 코멘트만 해도 없으니까 뭐가 누적 수급이나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없고 누적 수급이 없고 기술적으로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니까. 그리고 에코프로나 이런 애들의 누적 수급은요. 그거는 공매대차 상환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제 뭐 순매수를 굉장히 많이 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부분도 꼭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얘는 이제 변동성 매매 단기적으로 좀 들여다보는 거고 1차 목표 주가를 뭐 짧게 6만 7천 원인가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슈팅 나오면 7만 5천 원으로 설정을 합니다만 5% 범위에서 너무 무리수 두고 진입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대처하자. 그리고 만약에 아직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지 않으셨다 하시면은 다시 아까 5분봉 보여드린 것처럼 거래가 수반되든 프로그램이 들어오든 그렇게 해서 슈팅이 나올 때 그때 따라 붙는다. 됐죠? 그렇게 하시고 우리 홈페이지 이제 연락처 보여드릴 테니까 방송 보시고 회원가입하시겠다 마음 먹으신 분들은 저도 설명 못하는데 전화해서 뭐 이거 무슨 상품 필요 없어. 1억 이상이시면 VIP 또 VVIP 진짜 나 혼자 해도 문자만 바꿔도 대체가 된다. 그럼 VIP도 이게 윤정두 가격이 맞아요? 어? 무슨 얘기냐면은 VIP 방도 지금 한경이나 매경이나 MTN이나 그쪽 친구들 5개월에 396짜리 있어? 이거 한참 밑에 바닥 애들 가격이지? 농담이 아니라 월 80만 원이죠. 월 80만 원이면 다른 사이트 다 바닥의 가격이야. 윤정두가 그 가격에 상품이 판매가 될까? 그럼 이 서비스는 혼자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서비스란 말이에요. 이거는 문자가 어떻게 나오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혼자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상품인 거고 VVIP로 오셔야만 자산 규모에 맞게 어제 기준에 유한양행 폭등 나오고 뭐 풍산 단기 매매 들어가서 차익 실현 잘 빠져나오고 그걸 방송에서 보고 오셨는데 그럼 자산 규모가 얼마겠어. 소액 자산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 요즘은 특권 들면 1억, 5억, 10억이지 뭐. 주식운용 자산만.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번 주에만도 풍산, 유한양행 또 우리 뭐 종목에서의 기준 수익 낼 수 있는 자락에서 괜히 강력하게 우리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수익 낼 수 있는 자락에서 괜히 저 99만 원짜리 가가지고 좋은 종목 나와도 이걸 매수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33만 원짜리에서 뭘 기대를 할 거예요. 그리고 VIP 방에 2+1을 396에 들으실 바에는 얘기했잖아요. 저라면 그냥 VVIP에서 한 달 듣는다니까 한 달. 응? 뭘 2+3를 들어. 저라면 이거 한 달 듣는다니까요. 그잖아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 그러세요. 그냥 나 2+3도 필요 없고 그냥 한 달 내가 해볼게. 그리고 수익 나면 연장하는 거지. 응? 이것도 1년도 마찬가지야. 이벤트 기간이니까 이러지. 이거 2007년도 가격이에요. 그거보다 10% 싸. 1%. 2007년도에 3천만 원이야. 실질적으로 이거 계산해서 월 단가 계산해 봤어요. 우리 내부자들도. 12개월 정도 나눠볼까 얼마인지. 저기 비싼 단가가 아니라고 지금 전체적으로. 응? 247만 원 정도 나오네요.
우리나라에서 월단가에서는 가장 비쌀 수 있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디 가셔서 손실 보는 것보다 수익의 기준을 목적으로 한다면, 응? 포트폴리오상으로 지금 어제 하이닉스가 두들겨 맞았어도 시장 대비해서 우리는 1.5배 수익의 수익을 내고 있죠. 포트폴리오 기준에서도 요 포트폴리오 기준에서도. 예, 결론적으로 그 옆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하셔서 도움 받으셔야 되는 분들 도움 받으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일정 기간 지났으니까 뭐 밑에 막 달아놓은 뭐 4층입니다부터 해서 우리 내부에서도 굳이 확장해서 뭐 이렇습니다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영상 올려드립니다. 영상 올려드리고 좀 이따 봐서 이제 하나솔루션이 오늘 38,000원까지 슈팅이 나올 걸 기대했는데 지수가 뭐 이렇게 흘러가요 오늘. 기대보다 0 아닌 흐름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갔어? 하도 종합주가 지수를 잘 안 보다 보니까 5분봉 놓고 보시면 이게 뭐예요 이게? 왜 이렇게 밀려 내려갔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강보합으로 전환돼 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이렇게 크게 훼손돼 있는 종목 없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밀려 내려갔죠? 고점 대비? 지금 마이너스 0.48이에요. 어제도 좀 약했고 어제 니케이하고 호주 강세를 띨 때 하여간에 여기에 연동이 된 것인지 자체적인 이제 힘의 세기가 좀 약했어요. 전거래일 대비해서는 뭐 움직였지만은 오늘 그래도 1,500만 주는 터져줬어야 주봉에서 아주 이쁜 그림이 되거든요. 사실은 1,500만 주. 근데 지금은 제한적으로 지금 현재 거래량 대비해서 1,000만 주가 실려야 OMA까지 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1,500만 주 정도 실려야 양봉으로 터지고 지난주 금요일처럼 양봉으로 터지고 한 10% 변동성까지 확대될 수 있었는데 아직 11시 15분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이제 하이닉스 가격 반발력 주면서 삼성전자 또 슈팅 주면서 지수 견인해 주면 그러면 얘도 자체적인 거래가 좀 터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얘도 이제 요 앞전 거래 때문에 그렇죠. 52주 고가 52주 고가를 그냥 못 넘겨요. 이수베타시스도 52주 고가를 그냥 못 넘겨요. 찔끔찔끔 올라가서의 문제가 되질 않아요. 52주 고가라고 해봐야 지난주에 그 꼬리 달린 부분이에요. 넘길 수 있을까의 기준은 그냥 수급에게 물어봐요. 뭐 속단 표현으로 미친 듯이 때려 샀으니까. 그래서 오버슈팅에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올 것이다 라고 설정을 잡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솔루션도 왜 이렇게 강조를 해요? 4월 달에 들어왔던 수급이 저는 5월 중순에 빠져나왔다 보는 게 아니라 그 수급과 지금 들어오는 수급이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매집 규모가 더 커져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7월 매집 평균 단가가 35,000원대. 그러면 오버슈팅은 굉장히 세게 강하게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요. 그나마 이제 포스코 피처엠이 22%로 다시 움직이는 거는 결론적으로 프로그램 쪽에서 22만 주로 좀 전에 대비해서 2만 주 정도 다시 들어온 거고요. 그 다음에 고점을 넘기려면 프로그램 수급 자체가 25만 주, 30만 주까지 형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프로그램이 그 정도까지 형성이 안 되려면 앞서 말씀드린 이 거래량이 조금 있다가 넘겨지는지만 보면 돼요. 요 위에를 뚫는데 이 거래량이 안 넘겨졌다. 그 말도 안 돼. 어제 유한양행과 똑같이 해석하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전화번호 이제 알려드리고 마무리 칩니다. 왼쪽에 전화번호 있죠? 5930 삼성전자 코드 번호예요. 영상 올려드립니다.